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은 금, 은 값에 이어서 구리값도 오르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주제로. 요즘 뉴스 보면서 이런 생각 드시는 분 많을 겁니다. 아니, 금값 오르는 건 이해한다. 은도 그렇다 치자. 근데 구리까지 왜 뛰는 거야? 지금 세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 한 번씩은 해봤을 겁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는 단순히 원자재가 올랐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갑, 물가, 자산 가치, 심지어 앞으로는 돈 버는 방식까지 바뀌고 있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경제는 늘 조용히 먼저 움직이죠. 뉴스에 나오기 전에, 통계가 발표되기 전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시장입니다. 그건 바로 원자재 시장이죠. 금이 오를 때는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고 은이 오르면 분산 투자가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구리가 오를 때는 조금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보냅니다. 세계 경제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전환점이 다시 오고 있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구리는 전기차, 2차 전지, 건설, 에너지 전환, AI 데이터 센터까지 현대산업의 거의 모든 중심에 쓰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구리를 닥터 코퍼라고 부르는데요. 즉 경기를 진단하는 의사라고 부릅니다. 지금 금, 은, 구리가 동시에 오른다는 건 세계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은 돈이 실물로, 에너지로, 인프라로 흐르고 있다는 시그널이죠. 이 흐름을 읽어낸 사람들은 이미 포지션을 잡기 시작했고요. 놓치는 사람들은 물가 상승과 비용 부담만 떠안게 될 가능성이 커졌죠. 그리고 후회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나도 구리에 투자 좀 할 걸이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 우리 돈은 어떻게 지켜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늘려야 하는지, 왜 원자재가 오를수록 돈 버는 사람과 못 버는 사람이 갈린다라는 말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투자에 있어서 원자재 값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자, 사람들은 금과 은이 오르면 막연한 불안을 느낍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있나? 아니, 전쟁이라도 터지나? 하는 감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금과 은은 인간의 불안 심리를 반영하는 대표 자산이기 때문이죠. 금이 오르는 시점에는 공통점이 있죠. 환율이 튀고 금리가 흔들리고 전쟁 뉴스가 넘쳐납니다. 무언가 지금의 질서가 깨질 것 같은 분위기가 세계를 감싸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금은 누구나 쉽게 이해됩니다. 위기니까 금값이 오르지. 이건 초보 투자자도 아는 단순한 공식이죠. 그런데 구리는 완전히 다른 얘기죠. 구리가 오르는 시점에는 이상하게 공통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언론은 여전히 경기 침체를 말하고 있는데 시장은 조용히 다음 국면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구리는 인간의 심리가 아니라 실물 경제의 움직임 자체가 반영되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금이 감정이라면 구리는 구체적인 행동과도 같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공장이 다시 돌아갈 때, 전력망을 다시 깔 때, 도시를 확장할 때, 전기차 배터리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등 그때 필요한 원자재가 바로 이 구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구리를 닥터코퍼라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르는 거죠. 금은 위기 때 오르죠. 금은 불안한 자산인데 위기 때 올라요. 이게 먼저 뛰죠. 네. 그리고 여기서 좀 한 가지 흥미로운 포인트가 구리는 진짜 성장의 시작점에서 오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과 은이 먼저 뛰어버리고 조금 뒤에 구리가 오르면 그건 단순한 불안 장세가 아니라 위기 국면 속에서 성장 사이클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마치 지금이 정확히 그 시기라고 계속 시그널을 보내는 듯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전쟁 뉴스와 경기 침체 기사로 사람들은 겁먹어 있지만 시장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눈치 빠른 투자자들은 그걸 알고 자리를 잡고 있고요. 통계보다 빠르게 반응하는 원자재 시장은 이미 변화를 주고 있죠. 불안이라는 요소는 모두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의 신호는 준비된 사람만 읽을 수 있죠.
금과 은이 오른다는 건 지금 위험하다라는 경고지만 구리가 오른다는 건 그 위험 속에서 새로운 경제 질서가 계속 잡혀나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는 불안과 성장의 경계선 위에 서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지금 구리 가격이 오르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세 가지 정도의 좀 구조적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에너지 전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게 꼭 기후 위기 때문만은 아닌데요. 세상은 이미 전기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고 모든 산업이 그 흐름에 따라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한 금속이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구리입니다. 사람들은 배터리나 반도체, 리튬 같은 단어에는 반응을 하지만 정작 그 모든 것이 흐를 수 있는 그 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전기는 흘러야 의미가 있죠. 흐르기 위해선 반드시 길이 필요한 거고요. 그 길의 재료가 바로 구리라는 겁니다.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구리의 양은 내연기관의 3, 4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집 한 채보다 더 많은 배선을 필요로 하는 태양광, 풍력 설비, 늘어나는 데이터 센터와 AI 서버의 전력망 증설. 이 모든 변화는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지는 거죠. 전기가 늘어날수록 구리의 수요는 증가한다라는 거고요. 수요가 폭발한다는 건 곧 시장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이미 답이 나와 있다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우리 광산은 마음만 먹는다고 내일 당장 이렇게 캐낼 수 있는 자원이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광산 하나 열려면 10년 넘게 걸리고요. 환경 규제는 더 강화되고 이미 캐던 광산은 점점 생산량이 떨어집니다. 이 말은 결국 공급은 구조적으로 묶여 있고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 조합에서 가격이 오르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초입에 있고요. 금과 은이 불안을 비추는 거울이라면 구리는 다음 시대를 비추는 창문과도 같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흐름은 이미 구리가 위치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구리는 그냥 산업용 금속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 시대의 언어이자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프라의 골격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세상은 앞으로 더 많은 전기, 더 많은 인프라, 더 많은 연결을 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리는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그 가치를 증명해 나갈 걸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구리가 오르는 이유는 바로 수요와 공급의 고갈 문제다라는 거죠. 항상 가격에 있어서 가격이 결정되는 데 있어서는 수요와 공급이 있죠. 사람들은 가격이 오르면 늘 이렇게 말합니다. 수요가 늘어서 그렇대라고요. 맞는 말이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그 수요를 감당할 만큼 세상에 공급 여력이 남아있는가라는 건데요. 구리는 지금 그 질문 앞에서 가장 솔직한 답을 보여주는 금속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많이 캐낼 수 없다라는 게 정답일 겁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 기대하죠. 채굴 기술이 좋아지면 더 깊은 곳도 캐낼 수 있고 자본이 몰리면 광산도 빠르게 개발될 거라고 쉽게 생각하죠. 하지만 자연은 인간의 속도에 맞춰 움직이지 않습니다. 구리 광산 하나를 새로 만드는데 평균 10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 10년은 설계, 환경평가, 정부 승인, 지역 합의 등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복잡한 과정들로 채워져 있죠. 그 사이에 시장은 이미 변화하고 있는 거고 전기차, AI 데이터 센터, 재생에너지, 전력망 확충, 구리는 계속 필요해지고 있는데 정작 광산들은 증산이 아니라 감산을 고민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구리의 상당 부분은 이미 수십 년 전에 발견된 광산들에서 나오고 있죠. 문제는 그 광산들이 슬슬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게 의미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구리는 더 이상 싸게 공급될 수 있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구리 공급이 정체된다라는 건 단순히 생산량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장이 구조적으로 만성적 부족 상태로 들어섰다는 겁니다. 이런
이런 시장에서는 가격이 단기적으로 출렁여도 결국에는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밑바닥을 한 단계씩 올려가며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이건 위기가 아닙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아주 조용한 증거인데 사람들은 뉴스로 변화를 인지하지만 시장은 광선과 공급량 같은 디테일에서 먼저 움직이죠. 그리고 그 디테일들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다시는 예전 가격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리값이 오르는 이유로는 미국, 중국 간의 거대 인프라 대전이 펼쳐질 거고 이미 시작되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될 겁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나라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하죠. 더 움츠리거나 더 크게 움직이거나 하죠. 지금 미국과 중국은 그 두 번째 길을 택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서로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 같지만 조금 깊이 보면 단순한 경쟁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미래를 지탱할 바닥을 새로 깔고 있는 중인데요. 그 바닥이 바로 인프라이고요. 미국은 노후된 전력망, 도로, 도시 시스템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IRA도 인프라 법도 결국 전부 미래형 국가 구조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것을 읽을 수 있어야 될 텐데요. AI가 발전하고 전기차가 늘고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 시대. 기존의 미국은 이 흐름을 버틸 체력이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죠. 그리고 중국은 또 다른 이유로 인프라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를 억누르고 내수를 다시 일으키고 국가 시스템 자체를 안정시키기 위해 건설, 전력망, 신에너지 투자를 멈출 수 없는 거죠. 두 나라의 목적은 다르지만 결과는 하나입니다. 세상은 지금 유례없는 인프라의 시대에 들어섰고 이들 간의 전쟁 중이다라고요. 그리고 인프라라는 단어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너무 멀고 추상적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아주 현실적으로 반응하죠. 전기차 공장을 짓는 순간, 풍력, 태양광 단지를 연결하는 순간,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는 순간, 도시 하나를 재정비하는 순간 밑바탕에 항상 필요한 금속이 구리입니다. 구리가 없으면 전기를 보낼 수 없고 전기가 없으면 공장도 도시도 산업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프라가 움직이면 구리 가격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위로 향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를 향해 경쟁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나라가 동시에 국가 구조를 다시 짓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그 뒤에 움직이는 원자재 시장은 단순한 사이클이 아니라 장기적 구조 변화를 맞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리는 그 뼈대를 지탱하는 핵심 재료이고요. 그래서 구리 가격의 상승은 누군가의 투기나 시장의 장난이 아니라 세계 질서가 다시 짜이고 있다는 증거에 가깝습니다. 시그널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움직임은 지금 잠깐의 반짝임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이상 이어질 흐름의 초입에 불과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이 원자재 값이 오르면 돈을 버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라는 건데요. 그 첫 번째는 당연히 직접 투자한 사람들일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투자했다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흐름을 보고 있었는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죠. 구리가 오르면 ETF 사면 되는 거 아니야? 금값 오르면 금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쉽게 말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겉만 보고 투자한 거죠. 실제로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은 가격이 오른 걸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격이 오르기 직전의 구조를 본다는 거죠. 구리 ETF를 샀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지금 구리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그걸 이해하고 들어간 사람만이 하락장에도 버티고 상승에도 실질적인 수익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여기엔 조용한 진실이 하나 있죠. 원자재는 트렌드가 아니라 사이클이다라는 거죠.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흐름은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적 투자자 중에서도 흐름의 길이를 읽는 사람은 시장과 싸우지 않죠. 조급해하지도 않고 단기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은 ETF를 그냥 자산 하나 추가한 것 정도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포트폴리오의 성격을 바꾸는 조용한 선택입니다. 원자재라는 건 주식처럼 기업 실적에 의존하지 않고 부동산처럼 지역 경기에도 흔들리지 않죠. 오직 세계 경제의 구조적 움직임에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투자한 사람들은 어느 순간 이런 경험을 하죠. 금리가 오르는데도 수익이 난다거나 주식이 흔들려도 원자재는 버티고 시장이 불안해도 포트폴리오 전체가
균형을 밸런스 있게 잡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원자재 투자의 본질적인 힘입니다. 두 번째로 돈 버는 사람은 바로 인플레이션을 대비한 사람일 텐데요. 인플레이션을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느리고 조용하게 쌓여서 나타나는 거죠. 원자재의 가격이 오르는 건 그 신호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단순하죠. 현금을 그대로 두지 않는 사람. 물가가 오르면 돈의 힘은 약해지고 실물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부동산, 배당주, 인프라 같은 자산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이 적죠. 이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이유는 투자를 잘해서가 아니라 돈이 약해지는 시대에 버틸 수 있는 자리를 미리 잡아뒀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누구에게나 일어나지만 그 영향을 줄이는 건 준비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차이는 타이밍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되는 요즘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돈 버는 사람은 바로 이 원가를 대비한 사람입니다. 사업가죠. 원자재가 오르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가격이 아니라 사업의 기반일 겁니다. 비용이 오르면 매출보다 빠르게 이익이 줄고 여기서 버티는 건 결국 준비한 사람뿐이다라는 건데요. 재고를 미리 확보한 사업가는 경쟁사가 흔들릴 때 조용히 점유율을 가져가고 가격을 전가하지 못한 사업가는 고객도 마진도 동시에 잃습니다. 이 차이는 사실 실력이 아니라 선제 대응의 유무에서 생기는 건데요. 원가 상승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죠. 하지만 그걸 기회로 만드는 사람은 항상 소수인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원가를 대비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 때문인 거죠. 사업가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비하지 않는다면 돈을 버는 거는 둘째치고 잃지 않으면 진짜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뭘까요? 오늘의 결론은 구리의 수요와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무조건 투자하라 라고만 알아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의 결론은 경기 신호를 잘 읽자라는 겁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걸 사람들은 단순한 결과로 보지만 사실 시장은 그보다 훨씬 먼저 움직이죠. 가격은 맨 나중에 나타나는 흔적일 뿐입니다. 금이 오르면 사람들의 불안이 보이고요. 은이 오르면 위험을 나누려는 움직임이 보이죠. 분산 투자하려는. 그리고 구리가 오르면 세상이 다시 힘을 내기 시작했다라는 조용한 신호가 포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한 건 위기와 성장 두 흐름이 동시에 존재하는 어색한 시기죠. 누군가는 불안만 보고 멈추고요. 누군가는 그 틈에서 또 새로운 사이클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원자재가 오를 때 돈을 버는 사람들은 예측을 잘해서가 아니라 신호를 해석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변화는 언제나 먼저 오고요. 뉴스는 그 다음에 따라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지막에야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지금 필요한 건 경기가 안 좋다는 두려움보다 관찰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추측보다 구조를 이해하는 게 조금 현재 시점에선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분명 원자재 가격은 우리에게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사람만이 다음 사이클에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금이든 은이든 동이든 구리이든 모든 재료는 어떤 산업에든 다 수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수요에 맞는 흐름을 발견해서 꼭 여러분들만의 성공 투자를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